자, 8번째 작품 안민가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충담사, 자, 스님이에요. 자, 이 사람이 쓴 향가 보겠습니다. 몇 줄이에요? 10줄이죠? 19째 향가입니다. 자, 19째 향가는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기서결 3단 구성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여기. 자, 기서결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여기 낙구에 뭐가 있어요? 감탄사 아으가 있다. 자, 안민가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안이 편안하다 할 때 아닙니다. 그 민은 시민, 그치, 뭐지? 백성이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독특한 게 향가가 보통 신라다 보니까 유교가 그렇게 강세는 아니었는데 얘는 독특하게 유교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 뭔가 백성과 왕의 관계, 이런 그 유교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교훈적이고 권계적입니다. 자, 권계적이라는 건 뭐냐면 권하고 경계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하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 교훈적이라는 단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권계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화작품이다 보니까 뭘 알아야 돼? 자, 비유를 어떻게 했는지 비유적 표현을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군신민이 나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네요. 자, 군신민, 군은 누구야? 임금이죠. 신은 신하입니다. 민이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임금을 뭐래? 어비, 즉 아버지예요. 그리고 신은 누구예요? 이 도다샬. 이 도다샬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실 어머니요. 그러면 미는 뭐예요? 얼힌 아히고 라고 하샬디. 얼힌 아히고 이거 그냥 히읗 종성체험 많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린아이라고 하실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인데 하샬디 있죠. 이거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지금 뭐야? 가정법을 만드는 어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 기 부분은 핵심이 가정법이에요. 이거 가정법을 활용하여서 소재를 가족 구성원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옳습니다. 가정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왜? 이거 못 외운 거지. 하샬띠. 가정형 어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은 아버지에 비유하고 신하는 어머니에 비유하고 백성을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법을 하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닷을 알고다 라고 했죠. 이거 이어적기 한 건데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에 닷을 이렇게 된 거지. 그죠? 다사 이거 이어졌게 된 거예요. 사랑을 알 거예요. 자, 그리고 구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 이 물생은 백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를 먹이다 살아. 먹여 다스려서. 누가 다스려? 왕이 백성 먹여줘야죠. 다스려야죠.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하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고 할지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라면, 그죠? 이 할띠 있지? 할띠. 요것도 D다, D. 할띠. 그죠? 뭐뭐 D.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한다면, 가정법. 이것도 가정법. 이렇게 한다면 나라 안 디니디 할 거다. 나라 안이 유지될 거예요. 즉 백성이 이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사상이에요. 이거를 멋진 단어로 뭐라 말하죠? 민본주의다.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주의다. 그리고 낙구 시작합니다. 낙구에서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자, 이거 다이 이거 뭔 말인지 모르면 해석 못하죠? 군답게,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계어처럼 보이는 고전 시가의 이런 어미나 조사 이런 형식 형태소들은요 좀 외워주셔야 돼요. 다이가 뭐라고? 답게, 하날든. 이 하날든도 이 한대풀이 보면 보이시죠? 할지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3개가 나왔네. 그죠? 근데 여기는 어미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게 종류가 2가지입니다. 리을 디. 리을 디. 뭐뭐 할 디. 그리고 두 번째는 리을 든. 근데 이 리을 든은 오늘도 쓰지 않아요? 나 가거든. 이렇게 해라. 공부를 하려거든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든 가정법이죠. 그래서 이 안민가는요 가정법을 통해서 하다가 자신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겨? 나라 안이 태평할 겁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가정법이 3가지 나왔죠.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가정법 3가지에서 뭐를 하면 뭐 할 거다라는 원인과 결과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3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3가지 섞이면 안 됩니다. 1번 가정법 갈게요. 군은 아빠가 임금이 아빠고 신하가 엄마고 백성을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백성이 사랑을 알 거다.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두 번째 가정법. 이렇게 백성들을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굶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여야 돼. 밥을 먹이고 다스린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백성이 이 땅을 버리고 가지 않아. 백성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나라 안이 유지가 될 거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혼자 있으면 왕이에요? 백성이 뭐 0명인데? 그런 이 가정법. 그래서 3번째 가정법 갈게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무슨 일이 생겨? 태평하게 될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태평입니다. 태평성대 아시죠? 태평성대. 아우 편안해. 나라가 편안해. 전쟁도 없고. 그럼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문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이 결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태평이 바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좀 글씨 예쁘게 써줄게요. 예쁘게 쓰지도 못하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태평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향가가 그렇지만 이것도 배경설화가 있죠. 볼까요? 여기 있죠. 신라 경덕왕 때 나라가 막 혼란스러웠어. 막 이 경덕왕 때 막 천재지변이 나타나고 막 외척 중심이고 외척 중심의 정치를 하면서 되게 나라가 문란해졌어요. 그래서 왕권이 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덕왕이 야, 내가 이렇게 좀 나라를 좀 잘 다스리고 싶은데라고 하면서 충담사 유명한 스님한테 노래를 좀 지어달라 그래요. 노래를 좀 지어달라고 하니까 이 충담사가 안민가를 지어서 바쳤다고 합니다. 작품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충담사한테 왕사라는 어떤 벼슬을 줬어. 근데 충담사는 스님이니까 됐어요 하고 사양했다는 그런 배경설화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유교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 마지막에 그 백성은 백성답고 뭐 신하는 신하답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 사람이 창작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논어라고 아세요? 논어? 유교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유교의 가르침을 담은 맹자의 말인데요. 맹자의 책인데요. 이 논어에서 인용을 했어요. 논어에서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그 책을 인용했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어? 주제를 어떻게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핵심 정리 19째 한가다. 아까 얘기했고 성격은 어때요? 교훈적, 관계적, 유교적.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 군 아빠 자꾸 아빠라 그러냐? 임금을 아빠라 그러고 신하를 엄마라 그러고 백성을 어린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거는 바로 은유죠. 이렇게 은유법을 쓰고 있다. 왜냐면 은유법은 A는 B다잖아요. 그죠? 임금은 아빠고 신하는 엄마고 그래서 이게 은유법을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가정법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정법은요. 이렇게 가정법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에 태평하게 될 거다. 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 태평하게 되는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논리적. 가정법 많이 쓰니까 논리적이고 직설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여기 민본주의 있었죠? 관련해서 좀 어려운 단어 봐볼게요. 여기 아빠랑 엄마랑 어린 아이로 표현하는 거 이거를 가족주의라 그래요. 사실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가족을 운영하는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이 이 땅의 근본이야. 여기 부분. 땅을 버리고 가면 나라가 없어. 여기 부분. 민본주의.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운데 마지막 부분 있죠. 군은 군답게, 신은 신답게, 민은 민답게. 이거를 뭐라고 한자어로 표현하냐면 유교적인 정명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정명이는요, 정해진 명령이 있다고 생각해서 외워보세요. 각자의 직책이 있다는 거야.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아빠는 아빠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각자 그 역할에 책임을 다해라 라고 하는 걸 정해진 그 명을 다해라. 그래서 정명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가 중에서 유교적인 이념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향가예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거는 문학에 뭐랑 연결되냐면 이거 중요한 거야. 문학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일단 뭐 미적 기능. 문학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성 있고 미적 기능 있고 문학을 보면 당연히 오락적 기능도 있지. 재밌잖아요. 여러분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공부를 하니까. 문학에는 여러 기능이 있어요. 뭐 미학 기능, 오락적 기능.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어떤 기능을 행하고 있냐면 문학은요 윤리적 기능이 있습니다. 왜? 얘는 이 문학은 목적이 있죠. 그래서 얘는 목적 문학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은 쓰여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교훈, 권계, 그죠? 가르쳐야지. 그런 윤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작품은 이 경덕왕 시절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민생과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창작이 되었어요. 그러한 민생 안정,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창작이 됐고, 실제로 이런 그 시를 보고 백성들도 임금님한테 좀 감동하고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행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비어천가랑 엮어 읽어보시면 임금에게 교훈을 주는 노래. 왜냐하면 용비어천가 중에 그거 있죠. 권계적 성격이 있다.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권계적 이거는 해라 저건 하지 마라 라고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대의 왕들에게 조선의 그 초기의 업적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의 옛날 왕들을 설명하면서 이 왕은 이렇게 잘했어 너도 그렇게 따라해야 돼. 중국은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망쳤어. 그러니까 너도 왕으로서 똑바로 행동해야지. 그렇게 중국 왕처럼 나라를 망치면 안 돼. 이런 거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용비어천가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시죠. 그래서 그렇게 권계적인 권계적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용비어천가 안민가는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를 비유적으로 제시해서 교훈을 주려고 했지만 용비어천가는 중국의 옛일을 가지고 와서 교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고사를 인용한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다. 고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그 후대 임금들에게 너 그렇게 조선 초기에 잘 나갔다고 그것만 믿지 말고 나라는 망하기도 하는 거야. 나라 잘 가르쳐. 나라를 잘 이렇게 운영해봐 라고 하는 이거를 뭐라 그러죠? 반면교사.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 사건을 보고 너도 깨달아서 앞으로 잘 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반면교사 삼아라 라고 하는 그 면에서 용비어천가와 안민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유교적 내용 향가 19제 향가 보셨습니다. 안민가 끝.